그러면은 저희가 기출 문제를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출 문제. 예, 이게 네네네. 무조건 잘 써야 된다라기보다는 제시문을 얼만큼 활용하고 음. 제시문에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네네. 좀 적재적소한 그런 환경에서 활용을 하는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누누이 항상 수업 때마다 강조하시는 그 제시문에 대한 분석, 그쵸. 예, 그게 중앙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중앙대 네. 제시문들이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게 네. 나오거든요. 네. 매년 항상 그렇게 네. 나왔었고 그래서 제시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잘만 파악하시면 네.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20년 이제 수시 기출 문제를 좀 받아봤는데 이게 재밌을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글 쓸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수험생이라면은 그렇게 즐겁게 느끼진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소를 좀 뜯어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요 이제 지문 같이 이거 띄워주실 건데 어떤 부분에 좀 약간 중점을 맞추실 것 같나요? 일단 저라면은 네. 대체 이 인물들이 왜 섬에 갔느냐, 이 아빠랑 딸이 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에 네. 갔느냐, 이게 결국에는 저도 수업에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 인물의 초목표인 건데 섬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냥 뭔가 유야무야 일이 막 터지고 사건이 흘러간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주인공들이 왜 섬에 왔고 그 섬에 온 목적이 어떤 식으로 갈등을 빚게 되는지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누가 올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빠랑 딸이 누구라고 하는데 그 등장하는 그 누구가 그쵸, 대체 그쵸. 누구냐, 그러니까, 예.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정말 명확하게 약간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이 맞습니다. 누구를 잘 만드는 네. 것이 약간 당락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네,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약간 이런 작은 오브제들을 약간 캐치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플롯을 네네. 만들 때 그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게 딸이 이제 과자 봉지를 움켜쥐고 피하는 장면. 이게 뒷부분에도 조금 뭔가 사용이 되면 이 과자를 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딸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뭔가 변화된 움직임이 있다면 되게 좋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했었고 그쵸. 또 한 가지 또 제가 재밌었던 거는 100원짜리 떨어졌는데 탁 주우시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할아버지는 이 100원짜리에 이렇게 집착을 하셨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이 100원짜리를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꽤 많이 모았을 거라는 설정을 내가 넣고 뒤에 있는 그 누구와 연결시키면 너무 재밌겠다. 그쵸. 뒤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사람은 100원짜리를 이렇게 모았던 거고 어느 정도 여러분도 감이 좀 잡히시죠? 이 100원짜리를 왜 모았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 좀 분석해보면 어떨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약간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제시문 분석 수업을 할 때 항상 이 제시문 안에 필수 요소가 있고 가산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야 되는,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누구가 누구냐, 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반드시 필수로 활용해야 되는 요소인 거죠. 네. 그리고 아빠랑 딸이 섬에 왜 가느냐 이런 것도 네. 필수 요소인 건데 여기서 가산 요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1신에서 뒤에 먹구름이 몰려오지만 두 사람은 이를 보지 못한다 이런 지점들이나 이제 경옥이 아주머니의 뭐 존재, 구석에 찐 옥수수, 그 다음에 경첩이 뜯어진 옛날 화장실, 촌스러운 꽃이 핀 화단이라고 하기 뭐한 화단, 뭐 이런 것들과 딸이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치매라며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 시집 이런 것들도 다 정말 활용하자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가산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글을 쓰시면 글의 기승전결이 조금은 아쉽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또 그 말씀하셨던 이제 가산 요소라는 점들을 너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만 이렇게 그쵸, 다 그쵸. 써면 또 힘들겠죠. 그쵸. 근데 이런 약간 생각도 들었어요. 뭐 문학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갈망하고 누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언급이 되는데 작품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고 끝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고도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 누구가 네. 오는데 그 네. 누가 누군지를 얘기해주지 않고 네. 끝나는 이야기 네. 가능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거는 기획 의도랑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누가 온다, 그 누가 누군지 안 알려주고 끝낸다라는 게 그냥 관객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라는 목적인 거라면 어떻게 보면은 제시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오히려 비틀어서
내가 이 글에 기획 의도를 이렇게 좀 담아보고 싶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서 그 정말 할아버지가 이 아빠와 딸의 오랜 부재, 그러니까 가족의 오랜 부재로 인해서 항상 오지 않는 그 누군가를 매일 기다리고 있다. 뭔가 이런 설정에서 누가 온다고 하는데 그 오는 누구를 끝까지 보여주지 않고 끝낸다라는 게 기획 의도랑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좋은 활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등장하지 않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렇게 쓰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약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이 누구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더 즐거운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좀 쓰기 좀 어렵고 그 당시 이제 시험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던가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가지고 풀어 나가는 게 되게 좋은 해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저희 둘의 생각을 이제 나눠봤는데, 진짜 합격생, 선생님께서 가르쳐서 합격한 친구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분석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두 지점을 잘 파악을 했더라고요. 아빠랑 딸이 이 섬에 왜 갔냐,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온다고 한 그 누구가 대체 누구냐. 이 아빠랑 딸이라는 이 인물들이 되게 자주 이 섬에 간 것 같지가 않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간 거고 굉장히 오랜만에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치매에 걸리셨다, 뭔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한테 이제 돈을 받으러, 통장을 받으러 이제 간 그런 좀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주인공들로 설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누가 온다 해서 누구가 그 섬에 살고 있는 꼬마 애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 근데 꼬마 애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랑 수업을 합니다. 막 그 수학 문제집에 아까 85점 뭐 이렇게 80점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고등학교 수학 문제 풀면 80점 못 맞잖아요, 사실. 저도 못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합격한 친구도 할아버지가 대체 어떻게 고등학교 수학을 80점을 맞지? 라는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꼬마애들이 이렇게 그 수업을 해주면서 막 할아버지가 잘 모르겠다는 이렇게 눈치를 주면은 막 자기네들끼리 답지를 보고 막 속닥속닥 하다가 아 2번이다. 아까 앞에 4번이랑 3번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2번이 나올 때 되지 않았냐, 이런 엉터리 수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왜 80점을 맞을 수 있었느냐, 이건 일단 비밀이 해결이 된 건데, 근데 이제 딸이 경악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수업해줘서 고맙다고 아이들한테 용돈을 막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한 명당. 아이들이 막 5, 6명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막 5만 원씩 주고 쌀 과자 같은 거 주고 이런 걸 보면서 딸이 이제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뒤에서 이렇게 등쳐먹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막 엄청 화가 났었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냅니다. 그 왜 저 5년 전에 주려고 했었던 그 통장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니까 다 썼다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체 어디 다 쓰냐,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냐, 애들 수업료로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싼 수업료. 고액가야죠, 고액가. 고트아트 스쿨은 훨씬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가 치매가 맞구나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때 이제 비가 이제 우르릉쾅하면서 갑자기 밖에 비가 떨어집니다. 이제 먹구름이 몰려왔다라는 요소도 이제 뒤에서 활용을 한 건데, 이제 비까지 오네 이러면서 막 짜증이 나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할아버지 하면서 또 그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아닌 밤중에. 그래서 뭐지? 하고 나가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항상 그래왔듯이 이제 구석에 쪄놨던 그런 옥수수, 말리고 있었던 고추 이런 것들도 다 넣고 널고 있었던 빨래 다 막 개고, 그래서 오히려 벙찐 상태로 쳐다보고 있는 아빠랑 딸한테 거기서 그 멍하니 서서 뭐하냐, 빨랑빨랑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할아버지한테 가족이 우리가 아니구나, 저 아이들이 가족이구나를 주인공이 깨달으면서 끝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잘 썼는데요. 말로 들어서 그런지 진짜 합격할 만한 작품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내용들을 어쨌든 제시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분석해서 합격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저희가 계속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트아트 스쿨에 이제 그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중앙대 강화석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눴던 강화석 선생님 수업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학교, 한예종이면 한예종 선생님이 수업하는 뭐 그런 수업들도 있고, 그 학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 수업도 들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정보는 고트아트 스쿨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